팀들 중에서 제가 지구별로 하나씩 뽑았을 때 저는 늘서부는 다저스보다도 샌디에고가 궁금하다고 했어요. 샌디에고가 돈을 많이 썼어요. 근데 많이 썼는데 저런 투자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했기 때문에 신시내티랑 샌디, 신시는 야수, 외야수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썼고, 그러니까 굳이 좋은 야수들이 있는 팀인데 거기에 야수를 더 샀기 때문에 왜 저럴까라는 느낌이고, 샌디에고는 좋은 투수들이 많은데 불펜에 왜 또 불펜에 돈을 썼을까,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차라리 더럽게 약해 빠진 빠따를 보강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불펜에 많은 보강을 했습니다. 자, 일단 샌디에고도 올해 감독이 바뀌었고, 작년에도 감독이 바뀌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년 만에 또 갈아치웠네요. 자, 감독이 바뀌었고, 페코파크야 뭐 극단적으로 투수가 좋은 구장이에요. 리그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제가 항상 말해도 2018년도 이때는 약간 돌연변이의 해죠. 모든 구장들이 지표가 이렇게 위로 삼각형이거나 밑으로 삼각형을 그립니다. 18년도에 약간 자연재해가 있었나. 최근 3시즌 성적을 보면은 돈을 좀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꾸준히 4할 때 초반대 승률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미 마차도를 호구 계약의 시초죠. 마차도를 10년 3억 달러에 계약하면서 우리 돈 많은 구단이다. 샌디에고 구단주 이름은 내가 모르겠지만, 나 돈 많다. 돈 쓸게. 쉬벌. 이러면서 돈을 썼어요, 작년에. 호구처럼. 마차도한테 3억 달러. 이제는 뭐, 하퍼, 뭐, 게리골 줄줄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 애새끼 이름값 같은 3억 달러가 됐지만, 하여튼 호구짓을 했고, 올해도 또 몇천만 달러, 거의 1억 달러 정도 썼을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썼어요. 현실적으로 샌디에고는 투자를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 마차도에 3억 달러를 썼어요. 근데 썼는데도 꼴찌예요. 성적은 2푼 오리가 올랐어요. 승률은 2푼 오리가 올랐는데 3억 달러, 마차도라는 초특급 슈퍼스타를 영입했는데도 성적이 이렇게밖에 변화가 안 된다. 이거는 마차도의 잘못입니다. 마차도가 그만큼 기대치만큼 3억 달러 몸값을 못한 거예요. 3억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3,200억 정도 되나요? 어이구야, 말하고도 내가 놀랬네.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입니다, 냉정하게. 3,200억은 무슨 320억도 못 벌겠는데. 현실적으로 작년 보다시피 방어율은 준수해요. 불펜 방어율로 따지면 아마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근데 선발이 좀 약했다 보니까 투수 방어율은 평균 정도, 대신에 팀 타율은 노답. 마차도를 영입했는데도 노답이죠. 아니네, 반대구나. 오케이. 자, 일단 어쨌든 간에 아까 콜로라도랑은 전혀 다르죠. 이내 굉장히 뭐가 많습니다, 아웃에 대비해서. 물론 아웃에서도 뭐 램프로라든지 뭐 에릭 로르, 뭐 로비 엘린, 작년에 나왔던 선수들 중에서 많이 보낸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걔들이 뭐 1, 2 선발도 아니고, 올해 영입한 친구들 보면은 뭐 포머란츠, 잭 데이비스, 에밀리오 파간, 그 다음 프록파, 일본에서 뛰던 거 피어스 존슨, 그 다음에 토미 팜, 굉장히 주전급 선수들을 굉장히 많이 영입을 했어요. 돈을 굉장히 많이 썼죠. 트레이드도 많이 하고. 그 중에서 뭐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건 일단 뭐 포머란츠. 작년에 미러키에서 시즌 막판에 보여줬던 그 불펜 철벽에 거의 헤이더급이었죠. 헤이더급으로 보여줬던 그 포머란츠 모드가 나오면은 샌디가 그나마 좌한 불펜이 약한 팀이기 때문에 여기서 힘을 줄 수 있다고 보고, 파간, 작년에 템파베이 마무리를 봤던 에밀리오 파간을 영입하면서 트레이드로, 이게 템파베이라는 팀의 문제죠. 템파베이는 항상 말하지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넥센 히어로즈, 지금은 이제 키움이죠. 장사를 하는 팀입니다. 돈이 없는 팀이에요. 스몰마켓이다 보니까 이 선수가 1년 잘하면서 몸값이 오르거나 아니면 서비스 타임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가차없이 팝니다. 그러면서 템파베이가 작년에 정말 잘했던 토미팜과 에밀리오 파간을 둘 다 팔았어요. 왜? 돈 더 내기 싫으니까. 잘했네? 몸값 오르네? 꺼져라. 이런 마인드죠. 너 서비스 타임 1년 남았네? 지금 팔아야지. 딱 둘 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샌디에고는 둘 다 거의 거저 주워 왔어요. 파간이랑 팜이나 둘 다 거저 주워 왔고, 현실적으로 프록파, 이 친구는 정말 제가 마음에 안 들어하는, 작년에 봉산 탈춤 그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는 족같은 새끼, 우규민한테 홈런 친 새끼. 현실적으로 프록파 정말 마음에 안 들지만, 정말 이루수가 그렇게 갖고 싶었으면은 좀 더 가성비 좋은 애들이나 많은데, 좋은 이루수가 왜 프록파를 그렇게 호구같이 데려왔는가. 아니 2할 초반 치는 새끼, 물론 홈런이야 뭐 10몇 개, 뭐 20개 가까이 칠 수 있지만 굳이 프록파였어야 했나. 이왕 돈 쓸 거면 좀 더 큰 돈 써서 다른 애들을 데려오지. 이럴 거면 우리아스를 굳이 보내야 될 이유가 있었나, 유망주를.
프로파는 솔직하게 말해서 별로 와닿진 않습니다. 뭐 그 외에 마이너 영입도 꽤 많이 했고, 약간 브라이언 도저가 차라리 전성기 폼을 찾아서 2루를 먹으면 좋겠지만 사실 도저는 복권이고 결국은 주전 2루수는 프로파가 갈 것 같은데, 프로파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싫어해서 그런지 몰라도 프로파에 뭔가 돈 쓰니까 아깝고요. 자, 일단 선발 로테이션을 봤을 때 패덱이 어쨌든 작년에 정말 데뷔를 하면서 이제는 에이스급이 됐죠. 크리스 패덱이. 사실 패덱이 트리플 A도 거치지 않고 빅리그에 데뷔한 투수예요. 트리플 A 경험조차도 없는 투수인데 작년에 빅리그에 데뷔해서 물론 10승은 못 찍었지만 9승에 3점대 초반 방어율이면 굉장히 잘해줬다. 특히 임팩트도 있었고, 물론 저거 10승도 찍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샌디가 약간 관리했죠. 쓸데없는 관리. 데뷔한 투수가 첫 해에 10승을 찍으면 나중에 몸값이 너무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솔직히 샌디에고가 약간 더럽긴 하지만 이건 약간 관리 아닌 관리를 해줬습니다. 적당히 커트. 좀 10승 할 것 같다 싶으면은 이만하면 됐다. 너 140이닝 많이 던졌네? 퇴근해라. 약간 요런 족같은 스멜을 부리긴 했지만 그걸 감안하고도 저 정도면 충분히 잘해줬고, 사실 샌디에고가 작년에 많은 트레이드 문의를 받았어요. 그 전에까지 어쨌든 마차도를 영입하면서 전력 보강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작년에 달리려고 했죠. 근데 딱 2명. 그럼 진짜 샌디에고가 유망주가 정말 많아요. 물리브 30개 팀 중에서 아마 2등인가 3등일 거예요. 템파베이가 1등이고 전체 그 유망주 팜 랭킹이 샌디가 아마 2등인가 3등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로 유망주가 많은 팀인데 크리스 패덱 그리고 맥킨지고 이 2명은 트레이드 불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 2명이 향후 샌디에고의 원투펀치가 될 거라고 이미 다 생각을 해놨기 때문에 딱 미래의 원투펀치를 배제해놨고, 디트로이트로 따지면 케이시 바이즈랑 맨매닝이죠. 딱 2명을 배제를 해놨고, 어쨌든 패덱이 작년에 좀 생각보단 빠른 데뷔죠. 트리플 A도 안 가고 어쨌든 데뷔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줬고, 디넬솔 라메트가 작년 시즌 막판에 부상해서 복귀를 했는데, 이 지금 라인업의 문제는 딱 그거예요. 토미존 수술을 한 투수들이 너무 많아요. 리차즈도 그렇고 라메트도 그렇고, 파이어볼러들이 올해도 이제 수술을 많이 하러 가죠. 크리스 세일, 뭐 노아 신더가든 파이어볼러들이 수술하러 많이 가는데, 좀 이따 나올 무노즈도 그렇고 뭐 조더닉스도 있었고 160km가 넘는 공을 뿌리는 투수들이 전부 다 지금 수술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리차즈랑 라메트는 둘 다 160에 가까운 빠른 공을 뿌리면서 이미 수술을 받은 투수들이에요. 그리고 복귀를 하는 투수들. 라메트가 작년 후반에 복귀해서 잘했어요. 구속도 뭐 150 중후반 찍혔고, 그러면서 올해는 더 잘해줄 거라 기대하고, 작년에 73이닝에 삼진을 100개를 넘게 잡았기 때문에 9위는 굉장히 좋은 게 맞아요. 그 다음에 게린 리차즈 작년에 2년 FA 계약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은 3경기밖에 못 나왔어요. 그것도 성적도 별로 좋지 못했고, 진짜 샌디가 근데 리차즈가 수술을 하는 걸 알고도 2년 계약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 올해 올인한다는 거죠. 그만큼 샌디에고는 올해 돈을 많이 썼고, 이걸 리차즈의 폼이 올라오는 시기에 맞춰서 리차즈가 근데 그러면은 진짜 한 1선발급을 해줘야 돼요. 진짜 1년짜리 선수를 계약하면서 이 정도 돈을 썼다는 거는 리차즈가 올해는 성적이 3점대 안으로 넣어줘야지 샌디가 호구가 안됩니다. 3점대 정도는 찍어줘야지 방어율이. 그래야지 그것도 한 180이닝 정도 던져주면서 그래야지 2년 계약을 한 게 그렇게 헛되지 않는다. 약간 국내에서 비슷한 케이스가 SK가 김광현이 1년 이상 못 뛸 거를 알면서도 김광현한테 4년 FA 계약을 해줬었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처럼 어쨌든 리차즈를 믿고, 리차즈가 뭐 샌디에고의 프랜차이즈 스타는 아니지만 리차즈란 투수가 회복하는 시기, 그래도 전성기의 9위를 믿고 2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잘해줘야 된다. 미러키에서 잭 데이비스도 트레이드로 데려왔고, 미러키랑 트레이드를 할 때 서로의 아픈 부분, 그러니까 진짜 서로 팀에 있을 때 안 터진 애들을 많이 바꿨어요. 뭐 선발 교환, 데이비스랑 로르는 뭐 둘 다 준수한 선수지만 작년에 미러키가 포스트시즌 워싱턴전에서 헤이더가 불러온 세이브를 하면서 되게 충격적으로 졌죠. 미러키가 만약에 진다면은 초반에 밀려서 질 줄 알았는데, 선발에서 밀려서 선발도 잘 넘어갔고, 근데 불펜에서 참 생각지도 못했던 브랜든 슈트랑 드류 포머란츠 2명이 막았는데 마지막에 헤이더가 뚫리면서, 그리고 그 소토의 타구가 동점타로 끝날 수 있었는데 그 소토의 타구를 알까기를 시전하면서 역전타로 만들어줬던 대역적 트렌트 그리샴을 데뷔 1년 만에 나름 미러키에서 그래도 애지중지 키우던 유망주인데, 트렌트 그리샴 그 실책 하나로 미러키 단장의 마음을 박살냈죠. 저 새끼 때문에 탈락했기 때문에 바로 가차없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냉정해요. 그 알까기 하나로
바로 보내버렸어요, 샌디에고로. 예. 그러면서 바로 트레이드를 해버렸고, 사실 트레이드 내용만 보면 솔직히 미러키가 조금 손해인 것 같긴 해요. 예. 잭 데이비스가 어쨌든 작년에 10승을 찍었고 안정감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물론 구위가 뛰어난 투수는 아니지만 안정감이 있는 투수기 때문에 솔직히 트레이드 내용만 보면은 미러키가 조금 손해인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트렌트 그리샴을 빨리 내 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었다. 야, 그런 미러키 단장의 속내를 볼 수 있는, 조금은 눈물 나는 트레이드고, 근데 그리샴이 샌디 가서 잘해버리면 존나 빡치겠죠. 그러면 존나 빡치긴 할 텐데, 일단 샌디에고도 본인 팀에서 안 터지던 유망주인 우리아스를 보냈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윈윈 트레이드다 라고 봐야겠죠. 이 외에도 뭐 선발 작년에 뛰었던 뭐 칼 퀀트렐 주니어, 뭐 아드리안 모레온, 젊은 투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이따 나올 유망주 랭킹에 있는 맥킨지 고우도 있고, 샌디에고는 선발 자원은 굉장히 많다. 그리고 여기서 밀리는 친구들이 불펜으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샌디에고의 투수진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샌디에고가 올해 기대가 되는 부분, 올해 가장 샌디에고가 높게 평가받는 부분, 불펜이죠. 거의 뭐 불펜즈만 봤을 때는 이름값은 양키스에 비해서 약할 수 있겠지만, 애틀란타나 실속만 놓고 봤을 때는 리그 최강의 불펜이에요. 냉정하게 이대로 굴러갈 수 있다면. 사실상 예이츠 한 명, 이 커비 예이츠라는 리그 최고의 마무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해요. 40세이브에 1점대 초반 방어율인데, 그 예이츠를 받쳐줄 수 있는 앞에 카드, 원래 작년 기준했을 때 스테먼, 빈켄터, 예이츠였죠. 이 세 명으로 돌아가던 샌디 불펜이 그 스테먼, 빈켄터, 예이츠가 다 있는 상태에서 에밀리오 파간, 드류 포머란츠 두 명을 영입했어요. 두 명의 준척급 불펜을. 근데 파간이 그러면 8회를 갑니다. 스테먼이 7회를 가고, 그리고 포머란츠가 뭐 6, 7회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일단 뭐 기본적으로 선발이 5이닝만 버텨놓으면은, 이 정도 불펜진이면은 6, 7, 8, 9를 삭제시킬 수 있어요. 예이츠는 솔직하게 이제 의심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이츠는 잘해줄 거고, 파간이 물론 작년에 정말 잘한 건 맞지만 템파에서 1년 잘한 거기 때문에 올해 성적이 떨어질 수 있다. 그것까지도 감안하고 템파베이는 장사를 한 거예요. 저렇게까지 뛰어난 선수를 솔직히 말해서 트레이드 내용을 보면 되게 허접하게 보냈어요. 올해 플루크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감안을 했고, 현실적으로 파간이 작년만큼 해주면은 7, 8, 9에는 거의 무적이죠. 파간이랑 예이츠가 물론 세이브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보니까 방어율도 굉장히 낮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그 앞에 뭐 빈켄토, 포모란트, 스테먼, 그 다음에 피어스 존슨도 일본에서 작년에 40홀드에 1점대 방어율이었고, 피어스 존슨이 물론 일본이랑 빅리그는 물론 수준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만 영입도 굉장히 많이 했고, 호세 카스티어도 부상에서 복귀하면 좌우 밸런스도 완벽하고, 그나마 아쉬운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드레스 무노즈가 토미존 수술로 올해 아마도 시즌 아웃일 거예요. 못 나올 겁니다. 무노즈까지 있었으면은 이 샌디에고의 불펜을 뚫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강할 정도로, 이게 1, 2군을 A조, B조를 나눠서 운영을 해도 될 정도로 완벽한 불펜인데, 무노즈 같은 경우에도 어쩔 수 없죠. 지금 21살인데 21살이 벌써 160km를 넘게 던지는 투수이기 때문에, 작년에 무노즈가 103마일인가까지 찍었을 거예요. 아마 실전에서 102마일인가 160한 3km를 던졌기 때문에 저 나이에 벌써 그렇게 무리하면은 수술해야죠. 토미존 수술은 항상 말하지만 수술을 받고 돌아왔을 때가 문제입니다. 뭐 수술하는 거야 바이어볼러들의 숙명이라고 쳐도, 수술을 받고 돌아왔을 때 구속이 유지되거나 오르는 경우가 있고, 수술하고 구속이 폭망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따지면 배영수, 배영수가 수술 이후에 구속이 이렇게 폭망을 했었고, 그러면서 약간 기교파로 완전히 운영을 바꿨죠. 최근에 밀브로 따지면 화이트삭스의 마이클 코페츠, 최고 유망주인 코페츠가 토미존 수술을 받으면서 작년 시즌을 완전히 날려먹고 올해 이제 복귀를 할 예정인데, 시범 경기에서 벌써 160을 찍었어요. 코페츠가 재작년에 데뷔했을 때 150 초중반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구 구속이 슬라이더가 굉장히 강했던 투수로 기억을 하는데, 코페츠가 벌써 시범 경기에서 160을 찍고 있죠. 그러니까 토미존 수술은 양날의 검입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갑자기 구속이 오르는 투수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사실 코페츠는 변화구의 예리함으로 승부를 보는 투수인데, 직구가 160이 찍혀버리니까 올해 이제 기대가 될 수밖에 없죠. 마이클 코페츠는 어쨌든 간에 화이트삭스가 크리스 세일을 주면서 받아온 유망주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까 크리스 세일이 올해 또 토미존 수술을 하게 되고, 그 반대급부로 받아왔던 코페츠는 복귀해서 구속이 올랐고, 현실적으로 화이트삭스도 내셔널리그에 샌디 신시가 있다면 아메리칸 리그는 화이트삭스가 돈을 썼기 때문에 화삭도 코페츠를 중심으로 어느정도 성적이 오를 수 있을지 그걸 봐야 되고, 어쨌든 불펜은
냉정한 말해서 내셔널리그에서나 뭐 아메리칸 리그 다 합쳐도 무노즈가 빠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리그에서 탑급이라고 봅니다. 이름값이 양키스가 좀 높아서 그렇지. 이름값 배제하고 실속으로 작년 성적 따져서 봤을 때는, 그리고 솔직히 무노즈가 없어도 빈켄터가 마찬가지로 100마일 이상의 빠른 공을 뿌리는 투수기 때문에 빈켄터가 작년에 좀 과부하가 오면서 방어율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홀드는 개수 유지하고 있고, 빈켄터도 빠른 공을 뿌리기 때문에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뭐 빠른 공을 뿌리는 투수도 있고 자완 투수도 있고 기교파 투수도 있고, 특히나 마무리인 예이츠가 어쨌든 간에 물부에서 그래 많이 없는 스플리터가 주목인 투수다 보니까 파간도 변형 패스트볼을 많이 쓰는 투수고, 커터나 싱커나 약간 다양함도 있는 여러가지 구조적으로 샌디에고는 굉장히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눈여겨볼 건 이 지표겠죠. 이 두 명, 파간과 예이츠. 결국에는 필승조 두 명만 뽑으라면 8, 9에는 파간과 예이츠예요. 근데 이 두 명의 볼 3비 거의 뭐 류현진이죠. 류현진은 볼넷이 적어서 삼진이 많은 것보다는 그런 것 때문에 볼 3비가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얘들은 삼진이 많아요. 삼진이 많으면서도 볼넷이 적은 거예요. 둘 다 볼 3비가 거의 8배 정도가 나옵니다. 7, 8배 이 정도 급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마무리급에 있는 투수들이 그나마 가장 좀 불안한 부분은 그거예요. 제구. 가끔 가다가 지 혼자 볼질하면서 무너져요. 작년에 명경기죠. 애리조나랑 다저스가 연속해서 끝내기로 이길 때, 그때 애리조나의 마무리였던 홀랜드가 갑자기 투아웃 잡아놓고 볼넷 한 3명인가 4명 연속 내주면서 불론을 합니다. 그때처럼 마무리가 그나마 우리 국내로 굳이 따지면 옛날에 LG에서 리즈가 마무리 볼 때, 레다메스 리즈 잘 가다가 갑자기 지 혼자 볼넷을 3명 연속 내주고 뭐 그런 것처럼 구위가 좋은 투수들은 제구가 떨어진다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이 두 명은 구위도 좋은데 제구도 안정감이 있다. 그러니까 크게 똥을 안 싼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안정감으로 따졌을 때는 샌디에고가 애틀란타보다 나을 수도 있다. 폭발력은 뭐 애틀란타가 좋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애틀란타도 개사기긴 하죠. 뭐 멜란스네, 그린네, 스미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그나마 샌디에고의 약점은 매년 똑같다시피 타격인데, 그마저도 올해는 작년에 타티스 주니어가 데뷔를 하고 토미팜을 이번에 템파에서 데려오고 하면서 상위 타선은 이제 완벽해요. 솔직히 말해서 타티스 주니어, 토미팜, 마차도, 호스머 4번까지는 어느 팀이랑 다저스랑 비벼도 솔직히 싸울만해요. 문제는 5, 6, 7, 8입니다. 5, 6, 7, 8. 윌 마이어스. 솔직히 말해서 마이어스도 트레이드 썰이 굉장히 많았는데 몸값이 비싼 거에 비해서 2할 상품 구리면은 진짜 뺨때기 치고 싶을 수준으로 못하는 거예요. 마이어스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프로파울에 영입했지만 아까도 제가 말했던 것처럼 홈런은 20개 가까이 올해도 칠 수 있겠지만 존나 타율이 씹창이다. 타율이 너무 약해 빠졌다. 그나마 스위치라는 장점은 있지만 이것도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 그 다음에 주전 포수가 헤지스가 주전 포수로 갈 수도 있지만 메이아가 주전으로 가야 돼요. 헤지스는 정말 극단적이죠. 제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뭐 버스터 포지, 야스마니 그랜달, 그 다음에 뭐 야디에르 몰리나, 이렇게 공수가 다 되는 포수가 드물어요. 빅리그에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최고의 포수라고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빠따가 되는데 수비가 안 되는 포수, 컵스의 윌슨 콘트레라스. 그리고 극단적으로 수비가 좋은데 공격이 안 되는 포수, 샌디에고의 오스틴 헤지스. 이렇게 진짜 극단적이죠. 1할 7푼인데 수비는 리그 최고예요. 프레이밍이나 공을 잡는 법 이런 거 포수로서의 능력은 리그에서 최고입니다. 근데 타격이 너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좀 밸런스가 맞는 주전 포수가 필요하고, 어쨌든 간에 샌디에고가 키워왔던 유망주인 메히아가 이제는 좀 자리를 잡아가는.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메히아랑 우리아스 이 두 명이 샌디에고에서 최고 유망주였어요. 갑자기 타티스 주니어가 빵 하고 터진 거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러키의 유망주였던 그리샴을 받아오면서 외야 한 자리를 그리샴으로 또 메웁니다.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는 타선은 아니에요. 하이 타선은 약해요. 근데 샌디가 이왕 돈을 썼으면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구멍처럼 보이는 외야 한 자리나 2루 한 자리 돈 좀 더 썼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진짜 가성비 좋은 자원들이 꽤 있었는데 이번 FA 시장에 놓쳤어요. 타이밍을. 이왕 돈 쓸 거면 좀 더 썼으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만약에 시즌을 한다면 트레이드 마감 전에 뭐 하나라도 더 하겠죠. 샌디에고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해 MLB는 아마 시즌 단축이 될 거예요. 리그가 좀 경기 수가 줄 거기 때문에 더블헤더도 많고
그러면은 불펜이 강한 팀이 무조건 좋아요. 샌디에고는 지금 그 최고의 장점을 갖춘 팀이기 때문에 타자 쪽만 좀 보강하면은 제가 봤을 때 다저스를 위협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 제끼진 못할 것 같고 솔직하게 다저스는 너무 강합니다. 다저스 그 새끼들은 류현진 빠져도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감독이 돌버츠라는 굉장히 좀 약점이 있지만 아 그렇죠.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보자. 아, 나 구독자 게시판도 내가 안 본 지 한 달이 넘어가지고 오랜만에 보네. 자, 샌디에이고 이번에 시범 경기 성적인데 자, 물론 경기 수 아마 줄겠죠. 개막을 아마 6월이나 그쯤에 6월 말쯤 돼야 할 것 같은데. 자, 팀이 이길 때를 보면은 대부분 똑같아요. 샌디에이고는 시범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좋았어요. 한 9승 1패인가 하면서 시작했죠. 이때 보면은 실점이 많이 내준 경기가 거의 없어요. 빵점으로 막은 경기도 2경기나 했고 3경기, 무실점 경기가 3번이나 있었고 초반에 1실점 경기가 2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때는 이렇게 점수를 안 줍니다. 근데 지는 경기들 보면은 8실점, 9실점, 마운드가 무너지면 져요. 왜? 점수를 반대로 많이 못 내요. 10점을 낸 경기가 없어요. 시범 경기 사실 개나 소나 막 10점 내고 막 그러는 경기도 있는데 샌디에이고는 팀 컬러가 시범 경기부터 똑같아요. 실점을 적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시범 경기 막판 되면 이렇게 10점, 14점 이렇게 줘버리면 득점이 0점, 2점 이렇게밖에 못 내요. 빠따가 지금 너무 약해요. 근데 투수진이 무너지면 못 이겨요. 그러니까 시범 경기 막판에 좀 많이 쌌어요. 물론 시범 경기가 계속 됐었으면 모르겠지만 이렇게 극단적으로 연승과 연패가 갈리는 게 느낌이 좀 싸하기 때문에 진짜 극단적이기 때문에 빠따를 좀 영입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는 이 빠따는 하이 타선이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상위 타선은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완전히 공수주가 다 되는 타선이에요. 타티스 주니어, 토미팜, 이 테이블 세터가 20홈런에 20도루가 가능한 선수들이에요. 타티스 주니어가 작년에 부상이 없었으면은 아마 홈런도 30개, 도루도 20개가 됐을 거예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미팜은 560타수에 20-20입니다. 21홈런 25도루인데 타티스 주니어는 200타수를 적게 뛰었어. 230타수가 적은데도 22홈런에 16도루에 3할 1푼이에요. 최고 유망주라는 그래도 값을 합니다. 타티스 주니어는 유니몸인 거 빼고. 어쨌든 타티스 주니어가 있고 마차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아스를 보낸 거예요. 우리아스란 어쨌든 그 이전의 최고 유망주를 샌디에이고도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타티스 주니어의 성장, 그리고 프록파를 어쨌든 영입했기 때문에 프록파도 써야 되니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우리아스를 보내줬다. 우리아스가 미러키에서 잭팟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러키가 지금 내야 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도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은 일단 느낌적인 느낌. 현실적으로 샌디에이고는 타선도 별로. 그리고 샌디에이고가 가장 강한 부분 불펜과 마찬가지로 유망주죠. 역시나 유망주가 5명이나 있습니다. 샌디에이고랑 트레이드를 가장 많이 한 미러키는 빵명. 그리고 샌디에이고의 가장 장점은 또 그거예요. 그 유망주 한 명 한 명의 묵직함이라고 표현할까, 파급력이 꽤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맥킨지고 여기 20, 80 스케일을 보면 알겠지만 모든 등급이 60이에요. 제가 말했다시피 50 정도가 되면은 40이 아마 평균일 거예요. 평균 스탯을 아마 40이라고 나타났을 때 60이면 상위권이에요. 80을 받는 스탯은 거의 직구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머지 스탯은 60이면 거의 최상위권이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이런 유형은 약점이 없는 유형이에요. 직구, 커브, 슬라, 체인지업, 제구 모든 부분이 상위권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안정감이 굉장하다. 향후 한 2선발급으로는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실 1선발을 가려면은 다른 게 좀 떨어져도 하나가 80을 찍는 게 나아요. 차라리 직구, 예를 들어 게리콜처럼 직구 하나가 확실히 압도적인 게 나은데, 그러니까 원투펀치로는 어딜 내놔도 손색이 없고, 작년 마이너 기준으로 9승 2패 1.69, 거기에 볼산비도 좋고, WHP가 마이너리그 전체 1등이에요. 마이너리그에서 작년에 투수 중에서 WHP가 가장 낮았던 투수입니다. 모든 리그 합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샌디에이고는 희망이 굉장히 미래가 밝은, 뭐 전체 1라운드 3번이면 애초에 등급 자체가 굉장히 높은 선수고,
게다가 아직 20살의 자완이에요. 자완이기 때문에 향후 가치는 굉장히 높을 것 같다. 굳이 마이너리그 투 마이너 사이 영상이죠. 마이너 사이 영상도 탔고, 현실적으로 맥킨지 공원은 올해 데뷔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값어치가 높은 투수다. 굳이 아마 데뷔를 하면 내년쯤에 할 것 같은데, 올해 어쨌든 샌디가 달릴 거면은 작년 막판에 뭐 모레온도 어쨌든 데뷔시키고 했으니까 작년에 데뷔했던 유망주들만 투수 쪽에서만 카트렐 주니어, 그 다음에 크리스 페덱, 거기에 아드리안 모레온, 뭐 그다음 루이스 페르도모, 작년에만 샌디에이고 유망주 랭킹 탑에 있는 건에서 4명이 데뷔를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렇게 유망주가 팔팔하게 넘칩니다. 샌디에이고가 그만큼 리빌딩을 잘해가고 있는 팀이라는 거죠. 유망주가 흘러 넘칩니다. 뭐 그 외에 뭐 에이브람스, 파티노, 얘들은 뭐 계속 지금 트레이드 자원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보스턴이랑 윌 마이어스를 트레이드 한다고 그 찌라시가 났을 때, 그때 보스턴에서 원했던 친구들이 맥킨지 공원은 트레이드 불가하기 때문에 파티노랑 캄푸사노 얘들을 원했던 걸로 아는데, 어쨌든 간에 트레이드는 안 됐고, 그 다음에 타일러 트라멜, 얘도 뭐 저번에 그 신시랑 뭐냐 샌디랑 그 삼각 트레이드 할 때 클리블랜드랑 푸이그 그 바우어 그때 트레이드 할 때 옮긴 친구인데, 뭐 얘는 그냥 주루 원툴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상으론 현실적으로 유망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포지션도 투수, 외야수, 포수, 내야수 골고루 있어요. 포지션이 다 골고루 있기 때문에 되게 진짜 팀이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단계다, 샌디에이고는. 그러면서 단장이 돈도 쓰고 있고, 여러가지로 샌디에이고는 현재 미래가 굉장히 밝은 팀이다. 앞서 설명했던 샌프 콜로랑 비교했을 때는 가장 비전이 있는 팀이다. 현재도 강하고, 샌디에이고가 굉장히 올해가 기대해볼 만한 시즌이었는데, 지금 시즌 단축이 되면 또 변수가 생기겠죠. 자꾸 기자들이 이 시즌 단축되면서 토론토가 우승할 확률이 조금 생겼다, 이런 개드립이 많아지는데, 볼 때마다 참 그러려니 합니다. 토론토가 정말 시즌이 경기 수가 줄어들면 우승을 할 수 있나? 그래요. 지금 다저스가 제일 똥줄 타죠. 뭐 똥줄 타는 건 다저스가 제일 탑니다. 배츠를 데려왔더니 배츠 한 경기도 못 써먹고 그대로 다시 배츠를 보내려고, 그런 최악의 상황도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배츠가 리그가 이대로 재개 안 돼서 2020 시즌이 날아가면은 그냥 배츠 공중 보내고, 만약에 리그가 시작이 되더라도 6월이나 7월에 배츠가 갑자기 아프다고 들어 누워버리면 끝이에요. 아프네 하면 끝입니다. 배츠 1년 놀고 팀 다시, 만약에 이래놓고 배츠가 FA인데 보스턴으로 다시 간다, 희대의 사기극입니다. 진짜 만약에 FA 됐는데 보스턴으로 간다, 진짜 희대의 사기극이죠. 다저스는 근데 원래 호구라서 뭐 그래도 별로 놀랍진 않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